문명 이전에도 인간은 이미 인간다웠다. 동아시아 구석기인의 삶, 사랑, 그리고 인간성의 시작. 여러분은 언제부터 인간이 인간다워졌다고 생각하시나요? 문자를 만들고 나서, 도시를 세우고 나서, 왕이 등장하고 나서, 우리는 흔히 이렇게 배웠습니다. 문명은 농경과 함께 시작되었다고요. 하지만 잠깐 상상해보세요. 만약 글도 없고, 집도 없고, 법도 없던 시절에 이미 누군가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었다면, 아이에게 불 피우는 법을 가르치고 있었다면,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 조개 껍데기로 목걸이를 만들고 있었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알던 문명이라는 개념은 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교과서 한 페이지에 갇혀있던 동아시아 구석기인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그들은 야만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우리였습니다. 구석기인은 동굴에서 살았다. 이 문장 들어보셨죠?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동아시아 구석기 유적을 보면 놀라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강가, 평지, 해안가, 생활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그들은 자연을 두려워만 한 게 아니라 선택했습니다. 어디가 물을 구하기 좋은지, 어디가 사냥감이 많은지, 어디가 안전한지. 더 흥미로운 건 석기 문화입니다. 서양의 구석기 유적에서는 주먹도끼가 주류였다면 동아시아는 달랐습니다. 집게, 긁게, 밀게, 실용적이고 정교한 도구들. 이것은 단순히 돌을 깨뜨린 게 아니라 용도에 맞게 설계한 겁니다. 가죽을 벗기고, 나무를 다듬고, 뼈를 가공하고. 구석기인은 생존자가 아니라 이미 기술자였습니다. 불은 그저 따뜻함이 아니었습니다. 불은 밤을 낮으로 바꾸었고, 맹수를 쫓아냈고, 무엇보다 사람을 모았습니다. 불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른은 아이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을 겁니다. 오늘 사냥에서 있었던 일, 위험했던 순간, 조심해야 할 것들. 노인은 젊은이에게 계절의 신호를 알려주었겠죠. 어떤 열매가 있고, 언제 물고기가 오르고, 어디로 짐승이 이동하는지. 이 순간 지식이 전달되고 관계가 형성되고 공동체가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사냥. 혼자서는 절대 잡을 수 없는 대형 동물을 상대하려면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누군가는 몰고, 누군가는 기다리고, 누군가는 마무리합니다. 역할이 있고, 신호가 있고, 신뢰가 있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인류 최초의 조직이었습니다. 협력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했던 시대. 그 안에서 인간은 이미 사회적 존재가 되고 있었습니다. 구석기 시대의 학교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교육은 매일 일어났습니다. 아이는 어른을 보며 배웠습니다. 불을 어떻게 피우는지, 석기를 어떻게 쥐는지, 물을 어디서 마시는지. 설명서도 없고 시험도 없었지만 생존 그 자체가 커리큘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아이를 가르치는 건 부모만의 몫이 아니었습니다. 공동체 전체가 책임졌습니다. 할머니가 열매 고르는 법을 알려주고, 삼촌뻘 되는 사람이 돌 깨는 법을 보여주고, 나이든 사냥꾼이 위험 신호를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인류 최초의 교육 시스템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아이의 생존을 책임진다. 이 원칙이 없었다면 인류는 지금까지 오지 못했을 겁니다. 구석기 시대를 떠올리면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상상합니다. 힘센 자가 지배하고 약한 자는 도태되는 잔혹한 세계.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였습니다. 고고학적 증거들은 놀라운 사실을 보여줍니다. 다친 사람이 회복될 때까지 돌봄을 받았고, 노인이 오래 살 수 있었던 흔적들. 이건 혼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누군가는 사냥을 못하는 이를 위해 음식을 나눴고, 누군가는 다친 이를 업고 이동했고, 누군가는 아픈 이를 간호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생존 본능만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이건 선택이었습니다. 연민의 선택, 공감의 선택, 사랑은 감정 이전의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서로를 돌보지 않으면 함께 살아남을 수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구석기 사회의 핵심은 경쟁이 아니라 협력, 지배가 아니라 연대였습니다. 5부 죽음 앞에서 멈춘 사람들. 이제 가장 중요한 장면으로 들어갑니다. 후기 구석기. 어느 날 한 사람이 죽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시신을 그냥 버리지 않습니다. 땅을 팝니다. 조심스럽게 시신을 눕힙니다. 붉은 흙을 뿌립니다. 그리고 곁에 석기를, 때로는 조개 껍데기 장신구를 함께 놓습니다. 이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이건 단순한 위생 처리가 아닙니다. 이건 의식입니다. 이 사람은 의미 있는 존재였다. 죽음으로 끝이 아니다. 어디론가 떠나는 것이다. 인류 최초로 죽음 너머를 상상한 겁니다. 무덤은 인류 최초의 철학이었습니다. 애도는 최초의 신념 체계였습니다. 이 순간부터 인간은 단순히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의미를 묻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조개 껍데기, 동물 이빨, 돌에 새긴 반복 무늬, 생존에 필요한가요? 아니요. 그런데 왜 만들었을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인간은 살아남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떤 집단인가? 무엇이 중요한가? 꾸미는 행위는 표현의 시작이었습니다. 정체성의 탄생이었습니다. 예술은 배가 부른 뒤에 생긴 게 아닙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시작하면서 함께 태어났습니다. 돌도끼와 목걸이, 생존과 아름다움. 이 둘은 함께 진화했습니다. 그렇게 수만 년이 흐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 외칩니다. 이제부터 농사를 짓겠다.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농경은 혁명이 아니라 진화였습니다. 이미 자연을 관찰하고 계절을 읽고 씨앗의 원리를 이해하던 사람들이 조금씩 정착하기 시작한 겁니다. 빗살무늬 토기를 보세요. 유라시아 전역에 비슷한 무늬가 퍼져 있지만 지역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연결은 있었지만 획일적이지 않았습니다. 인류는 항상 이렇게 변해왔습니다. 서로에게 배우되 각자의 방식을 지키며 구석기에서 신석기로, 사냥에서 농경으로, 이동에서 정착으로. 하지만 핵심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찾는 것. 결론. 문명 이전에 이미 인간이었다. 문자는 없었지만 기억이 있었습니다. 법은 없었지만 규범이 있었습니다. 국가는 없었지만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사랑, 교육, 예술, 애도. 이 모든 것은 문명이 만든 게 아닙니다. 문명 이전에 이미 존재했습니다. 우리가 인간인 이유는 도시를 세웠기 때문이 아닙니다. 서로를 돌볼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구석기인은 야만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조상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었습니다. 다음에 역사책을 펼칠 때 연도와 왕의 이름보다 한 사람의 삶을 떠올려 보세요. 불 앞에 앉아 아이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던 누군가를, 죽은 이를 땅에 묻으며 슬퍼했던 누군가를, 조개 껍데기를 목에 걸고 자신을 표현하려 했던 누군가를. 그 순간 역사는 더 이상 먼 과거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이야기로 다가올 겁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